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궁금증 저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최고의 또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는 시간인데요. 아나토미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례가 나와 있는지 또 고민 의뢰해 주신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례를 보내주신 분을 보니까요.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본인에 대해서는 부산에 사시는 자영업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아들에게 70억 원 상당의 부자세요. 네, 70억 원 상당의 소형 빌딩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증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고민이시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대한으로 절세를 해서 하고 싶은 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라고 핵심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박사님, 저희가 일단 우선 상속증여세법상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내용부터 좀 봐드리는 게 선순위일 것 같아요. 네. 우선 평가의 원칙이 필요해요. 상속증여세는 평가의 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로. 시가를 알 수 있으면 시가를 사용하면 되는데 시가가 없으면 시가 비슷한 게 있어요. 일례로 해당 재산의 매매 사실이 과거에 있었거나 네. 아니면 감정평가한 가격이 있으면 감정평가 기관이 한 두 군데 있으면 그걸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뭐 수용, 경매, 공모 이런 사실이 있었으면 걔네들도 다 감정평가를 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시가가 없을 경우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대개 부동산은 시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시가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게 언제 발생해야 하느냐 보면은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 개시일부터 과거 3개월, 그 후 3개월 이 기간 안에 발생된 거여야 하고요. 네. 상속 같은 경우는 과거 6개월, 미래 6개월 그 기간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 증여를 지금 바꿔버렸어요. 살짝. 과거를 2년까지 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피해가는 거야. 피해가면 이제 시가가 없어지는 거야.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가는데 보충적 방법으로 가는 것은 기준 시가에 의해서 가격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캐치를 하고 2년을 과거 기준으로 이제 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토지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전번에 첫 해 했다. 그 공시가격. 거기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거가 되는 거고요. 일반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임대용 건물 이런 거는 다 국세청장이 다 금액을 평가를 해요. 고시가 되는 것이고 그 평가한 것을 이제 국세청에서 쓰는 용어로 기준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시가. 그건 세법상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평가한 가격, 그걸 기준시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참고로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상장 주식은 아시잖아요. 매일 주가가 나타나는 움직이니까. 거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 2개월, 미래 2개월 해가지고 그걸 평균해서 이제 종가를 구하고. 평균을 내는군요. 비상장 주식은 순손익가치, 그러니까 돈 버는 그 가치와 순자산 가치, 그거를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으로다가 비상장 주식도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저희 시청자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고민은 어떻게 내가 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셨거든요. 그렇죠. 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저번에도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부담부 증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이나 질거 근저당 설정하고 이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빌딩 소형 빌딩 70억짜리. 아유, 부러워. 소형 빌딩. 그걸 평가를 할 때는 이런 공식이에요. 맥스.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시가 또는 보충 평가액 담보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시가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는 상당히 제 가격이 반영이 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원칙 안에 그 증여니까 과거 2년치의 유상 가격으로 평가된 게 있으면 그걸 쓰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추천을 하냐면은 아버지가 빌딩을 구매하시고 한 2년 있으시라고요. 2년 이상. 그러면은 2년이 지나면은 빌딩을 사실 때 뭐 감정 평가도 하셨을 것이고 돈 주고 실제 매매 가격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이제는 그 시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그 2년 2년까지만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벗어나자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가라는 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러면 이제 거예요? 보충 평가액하고 담보 채권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2년 지나면? 보충 평가액은 저거는 사실상 그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돼요. 기준 그래요? 시가가 빌딩 같은 기준 시가는 상당히 차이가 낮은 많이 가격으로 나요, 시가하고.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돈을 이제 빌려와 쓰는데 네. 얼마나 빌려올까 하면은 저 보충 평가액을 넘으면 안 돼. 예. 그래서 딱 그 정도만 빌려오면은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평가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빌려오는 것도 보충 평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빌려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네. 실제 이 자료를 보니까 이 가격이 상당히 낮더라고. 70억에 매매가 됐긴 해나 그 기준 시가를 보니까 한 18억, 19억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이제 뭐 현실화되기도 하겠지만 빌딩이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 취득하면 70억짜리인데 네. 이거는 이제 취득세죠. 4.6% 취득세가 붙은 거고. 그 증여 당시 기준시가가 이제 18억 정도 되고 취득 시의 기준시가는 한 16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에 이렇게 늘은 거죠, 기준시가는. 그리고 아까 담보대출을 얼마나 받는다 그랬어요? 15억 받는다 그랬죠. 15억. 네.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70억에서 담보대출 이제 15억 빼고 나면 이제 55억 현금 증여를 가정해 보면은 한 21억 정도 세금을 내야 돼요. 현금을 주면. 그러니까 현금을 주시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은 되게 부동산으로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이런 식의 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산 기준시가 방법이 평가 나와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현금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단순 증여했을 경우는 증여세가 이렇게 5억 2,800 정도 나오고요. 아버지가 처음에 그 건물을 취득했을 때 3억 2천 정도 했고 2년 있다가 아들이 또 취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증여세는 이제 아들이 내고 또 두 번째 취득세는 또 아들이 좀 아들이. 내고 그래서 아버지가 냈던 아들이 냈던 토탈 세금은 한 9억 2,600 정도 나오는데 만약 이걸 이제 부담부 증여로 바꿨다. 부담부 네. 증여 뭐지? 15억을 빌려왔다라는 그럼 거죠.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네, 맞아요. 15억을 빌려오니까. 네,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네. 증여 기준 시가 18억 9천 중에 15억을 빌려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15억은 부담부 증여니까 양도한 거예요. 양도라고 보는 거죠. 부담부 증여는 양도라고 본다고 했죠. 네. 나머지 3억 9,700원 증여예요. 그러니까 3억 9,700에 거기에 해당되는 대해서만? 증여세 내고 네. 15억에 해당되는 양도세를 계산해 봤더니 저거밖에 안 나와요. 네. 요즘 양도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런 말씀하세요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가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 우리 양도세 많이 했잖아요. 네. 그죠? 양도세는 보통 주택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재산 지역의 보통. 주택이지 네, 네. 이런 빌딩이니까 상가는 그렇게 똑같습니다. 큰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요 정도 물더라. 그래서 상당히 세금이 절약되는 구조를 딱 봐도 한 가지고 4억 정도가 절약이 되신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오. 되도록이면 이것은 이제 부담부 증여를 활용을 하는 것이 네. 답이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네. 2년을 좀 벗어나서 시가에 의하지 않은 평가를 하니까 만약 시가로 했다면 엄청난 가격으로 아마 평가됐을지도 굉장히 모르는데 차이 나이 났을 거죠. 증여 기준 네. 시가 결국은 시가가 빠져버리니까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가 넘어가는 이렇게, 것이고. 네. 작아졌다라는 거죠. 와. 그거로 인해서 네. 우리는 세금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솔루션을 주셨네요, 심 박사님. 네, 그렇죠.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줄이셨습니다. 저희 고민 의뢰해주신 분께 해답이 되셨을 것 같고. 가장 핵심이 70억, 정확히 73억임에도 불구하고 증여 기준 시가를 18억 9천이 적용되게끔 우리가 전략을 짜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보니까 15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요거 15억에서 18억 9천원 10억 빼면 한 3억 9,700에 대해서는 네. 증여세 하니까 실상 뭐 그렇게 세금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소형 빌딩을 증여하게 될 경우에 유의해야 될 사항을 조금 요약해서 다른 분들께도 좀 참고가 되시라고 전해드릴까요? 뭐 세금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내는 게 애국자겠죠. 근데 우리 뭐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그 절세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절약이 되니까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소형 빌딩은 구입 후에 지금 아버지가 소형 빌딩 구입해서 자식한테 지금 증여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죠? 소형 빌딩은 구입 후에 2년이 지나면 시가를 따지기 어려워졌잖아요. 우리 기준에 과거 2년
안에 하지만. 있는 뭐 평가액 가지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버리니까 시가를 이제 적용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 방법인 공시가격으로 가격을 평가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평가액이 확 떨어져 이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더 초월하지 않게끔 우리가 또 돈을 빌려 와가지고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담 부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물론 빌딩 공시가격 시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평가됐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생긴 거고 소형 빌딩의 구매와 증여로 취득세를 2번은 부담하네요. 그죠? 아버지가 이제 처음 샀을 때 취득세를 부담하고 또 아들이 또 취득했으니까 또 내야죠. 부담하고 네. 아버지는 이제 매매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냈을 것이고 아들은 일부 매매와 증여로 냈을 것이고 그쵸.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2번을 부담하는 뭐 단점은 있긴 그건 하나. 어떻게 해야죠, 근데. 그렇죠? 하나 네. 뭐 토탈 봤을 때 결론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평가해서 과세 표준을 줄이고 확 담보 줄였죠. 대출을 통해서 부담부 증여로 소형 빌딩 증여세 양도세를 낮게 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거. 네. 요것이 이제 우리의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네. 저희 시청자님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 이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좀 솔루션을 이용하신다면 훨씬 더 세 부담을 줄이고 중요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솔루션까지 드려봤고 이제 다음 시간을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어가나요? 오늘 좀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네. 요거는 약간 좀 복습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많은 내용을 다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제 다 내게 되는데 어쨌든 큰 그림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거고요. 네. 권리 분석에. 물론 다음 시간도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권리 분석을 했잖아요. 했죠. 이제 순위를 세우잖아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경매의 흐름을 좀 공부를 하고요. 처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자 신고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각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그 돈을 배당하는 그런 과정까지 그래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경매는. 네. 그래서 이제 배당하는 거에 대해서 경매 흐름과 네. 또 배당하는 방법에 네.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거기 배당하는 게 순서가 있어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거까지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매 배당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한번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최근에 경매 관련해서 공부하시고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 뭐 제2의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매가 인기거든요.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경매도 관심 많으시죠? 그럼요. 뭐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누구나 이거는 다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굳이 경매가 아니라도 네, 우리가 네. 일상생활에 부동산 거래할 때는 무조건 이 권리 분석의 얘기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더더욱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그럼 저희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현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들 저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2탄이 될 것 같은데요. 권리 배당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희 인사드리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부동산 토지편으로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